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해서 인간의 유전자 변이를 진단하는 DNA 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략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다루는 HNF1알파와 BRCA1이라는 유전자를 다이렉트 프로브 타겟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릴라이어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과 G 코드 마이크로어레이 컨셉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PNA 몰레큘을 이용해서 DNA 칩에 적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이 되겠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30억 개의 베이스 서열을 다 밝혔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그 30억 개의 시퀀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유전자다 하는 것을 밝힌 거고, 그 유전자가 처음 예상보다 한 3만 개 내로 적게 밝혀졌다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큰 발견이 되겠는데, 휴먼 제놈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나서는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대량의 유전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요구되고, 그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바이오칩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DNA 칩이라는 것은 바이오칩의 일종인데, 유전자 분석용으로 작은 표면에 실리콘이나 유리 등의 고체 표면에 서열이 미리 알려진 다량의 DNA 프로브를 고밀도로 붙여놓은 것을 저희가 DNA 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FDA에서 최근 발표된 예로 21세기의 탑10 메디컬 테크놀로지 중에서 첫 번째가 제네틱 다이그노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 미니어처라이즈드 디바이스. 1번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합치면 그게 바로 유전자 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광받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DNA 칩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고체 표면에 어떤 DNA를 심냐에 따라서 cDNA를 심으면 cDNA 칩, 올리고 니클레오타이드를 심으면 올리고 칩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의해서는 크게 expression profile, 즉 단백질 발현을 정보를 얻기 위한 칩이냐 할 때는 expression 칩이고, 단백질 발현이 아니라 유전자 시퀀스, 즉 뮤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순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는 저희가 지노타이핑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험실에서 주로 하는 것들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칩을 이용한 지노타이핑의 용도로 사용하는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DNA 칩을 연구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DNA 칩 요소 기술들을 정리했는데, 저는 크게 DNA 칩 기술 한 4-5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즉 슬라이드 글라스든 실리콘이든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심는 것은 저희가 immobilization이라고 하고 주로 마이크로 스파킹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마이크로 스파킹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말하는 혐의의 좁은 의미의 DNA 칩이 완성되고, 그 칩에 반응시킬, 즉 혈액으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고 증폭하고 레이블링하는 그런 식의 assay 시스템이 정립되고, 그 레이블된 형광이나 전기화학적인 그런 신호들을 디텍션하는 기술, 이렇게 4가지가 크게 접목돼서 최종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하이 덴시티 칩일 때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이 접목돼서 최종적으로 DNA 칩이 형성된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첫 번째 작은 파트로 해서 HNF1알파와 BRCA1 뮤테이션을 진단하는 칩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컨셉은 그렇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저희가 캡처 프로브를 이렇게 심습니다. 캡처 프로브는 와일드 타입하고 뮤턴트 타입을 심는다고 했을 때, 다음. 우리가 휴먼 샘플로부터 DNA 그 부분을 증폭해서 바인딩을 시켜봅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근데 이렇게 퍼펙트리 매치게 되면은 이게 바인딩 어피니티가 크게 있고, 미스매치가 있으면 바인딩 어피니티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트리플 케이스로 실험한 건데,
이렇게 세 개의 형광이 세면 이 샘플은 와일드 타입이다, 뮤턴트 타입이다 이런 식의 원리로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첫 번째 HNF1α 유전자를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디를 발병하는 유전자입니다. 모디라는 것은 저희가 타입 2 당뇨병의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중년에 오버웨이트 되신 분들한테 발병이 되는데 극히 적은 퍼센티지는 상당히 적은 나이에 발병이 되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모디 유전자 지인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 이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디는 현재까지 6개 이상의 서브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모디3가 그 전체 모디 타입 중에 한 6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는 모디3 지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모디 컨텐트가 설정됐기 때문에 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15모를 심었고 슬라이드 글래스는 NCS나 알데하이드로 모디파이된 슬라이드 글래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 글래스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A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SA는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그 중폭을 하고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RNA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RNA 타겟 샘플을 준비를 해서 반응을 시켰습니다. 타겟 샘플은 DNA를 직접 쓸 수도 있고 RNA를 쓸 수도 있는데 RNA는 아시다시피 싱글 스트랜디드 몰레큘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한 자기 짝하고 요 칩상에 있는 프로브하고 컴피티션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NA는 그냥 케미컬로 우리가 프래그멘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같은 것을 더 잘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실험에서 저희가 RNA 타겟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과 같은 저희가 심을 뮤턴트 타입을 다 설정을 합니다. 모디스의 엑선 2 유전자에 다음과 같은 그 사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데하이드는 커머셜에 어베일러블하고 그 밖에 다른 펑셔널 그룹들은 저희 실험실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실험실에 있는 스파터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냥 톡톡 뿌려놓으면은 이 케미컬 반응을 통해서 고정화가 됩니다. 다음 클릭해서 넘어가시죠. 그렇게 그 DNA 스파트를 심고 실제로 타겟에서 어플라이 해가면서 여러 가지 고정화 조건들을 설정을 합니다. 인텐서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캡처 프로브의 길이도 변화시켜가면서 싱글 베이스 미스매치하고 퍼펙트 매치되는 DNA고 구분을 잘하는지 등도 실험을 해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엑선 2 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만들어서 이 동그란 부분이 와일드 타입 프로브입니다. 이렇게 언뜻 보셔도 아시겠지만 동그란 부분이 가장 형광이 세게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와일드 타입 샘플, 즉 건강한 모디 유전자에 이상이 없는 사람 샘플에서 DNA 추출해서 직접 진단을 해본 결과인데 모두 그렇게 에스티메이션 레이쇼가 이렇게 한 2 정도 이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두 잘 진단된 결과를 얻었고 다음과 같이 2005년도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실험실에서 두 번째 다루는 유전자가 브레카 유전자입니다. 브레카 유전자는 17번과 13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돌연변이 억제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뮤테이션이 생기면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암을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스트 캔서하고 오베리언 캔서를 많이 발병시키는 유전자입니다. 그래 브레카 1, 2가 현재 발견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통 보면 유방암 환자들의 한 85% 정도는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또는 아직 모르는 그런 환자들이고 한 15% 정도가 유전적으로 이제 이상에 의해서 이제 암이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브레카 유전자의 뮤테이션에 의해서는 한 5%에서 10% 그리고 오베리언 캔서에 의해서는 한 5% 정도까지가 브레카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암 발병률 1위는 위암입니다. 위암, 그 다음 폐암, 간암, 그리고 대장암. 위, 폐, 간, 대장. 그 정도로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발병률이 가장 크지만 사망률이 가장 큰 건 물론 폐암입니다. 폐암은 사망률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예전엔 위암이었는데 서구화되면서 유방암이 1위가 됐어요, 최근에.
유방암이 1위, 이암이 2위, 3위가 대장암, 갑상선, 자궁경부암. 요 세 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4위로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경우는 유방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브레카는 그런 유방암에 유전적으로 발병시키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런 기존의 브레카 뮤테이션을 그럼 어떻게 진단돼 왔었느냐? DNA 칩 기술 전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시퀀싱을 하면 됩니다. 시퀀싱을 쭉 해서 뭐 A, T, G, C가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 A가 있어야 되는데 T가 있으면 뮤테이션이다. 그걸 저희가 밝힐 수 있고, 다이렉트 시퀀싱하고 크게 FCSG라는 테크닉을 썼습니다. 테크닉을 썼고, 그 브레카의 풀렉스 시퀀싱을 한 200만 가량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그 브레카 1, 2에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가서 이제 시퀀싱 해갖고 브레카 뮤테이션이 있냐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전체 한 2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퀀싱을 한 75번 해야 되고 한 시퀀싱당 한 2, 3만 원이 들기 때문에 뭐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4개의 이제 서구 미국 사람들 4개의 브레카 뮤테이션이 아주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거 4개만 진단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금 경제적으로 좀 그 코스트를 어느 정도 맞추면 유전자 칩도 충분히 이런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하고 비슷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실험실에도 브레카 유전자 칩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다이렉트 시퀀싱하고 FCSG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정상 유전자 프로브를 넣었을 때 다시 다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하이브리드 짝짓기를 했을 때 정상 유전자는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동일한 밴드가 나오는데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짝짓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밴드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뮤테이션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FCSG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럼 저희 DNA 칩에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사람에서 지노믹 DNA를 추출하고 저희가 PCR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모디파이된 DUTP를 집어넣어서 PCR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아미노 알레 DUTP나 마이오틴 DUTP 같은 인다이렉트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코스트 때문에. 여기 물론 사이3가 붙은 거를 인코퍼레이션 시키면 바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코스트가 많이 들고 또 인코퍼레이션 레이쇼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작은 몰레큘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에스터를 이용해서 형광 단위를 2차적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Y타입에 붙으면 이 사람은 형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Y타입이다. 뮤턴트 타입에 붙으면 이 사람은 뮤테이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브레카 1에서 가장 긴 시퀀스인 엑선 11의 핫한 코리안 스페시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브레카 유전자 뮤테이션을 진단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랩지노믹스고 거기하고 저희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여성에게만 빈번히 발견된 그런 뮤테이션 컨텐츠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까와 같이 와일드타입 뮤턴트 타입을 딱 심어가지고 와일드타입 샘플 혈액으로 다 검증을 했을 때 모두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쇼가 한 4, 5 정도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고 어나리티컬 바이오케미스트리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브 타겟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즉 밑에 프로브를 붙이고 타겟을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해서 이건 와일드타입이다, 뮤턴트 타입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릴라이빌리티가 약간 별로 좋지 않아요. 아까 레이쇼를 볼 때 시그널 레이쇼가 막 2 미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온오프 개념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에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리액션과 G 코드 마이크로레이 컨셉을 이용해서 그런 컨셉이 소개가 돼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그 컨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어떤 컨셉이냐면 지노믹 DNA를 추출해서 가령 여기에 뮤테이션 사이트가 있으면 프라이머를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면은 T가 붙을 거고 C면 G가 붙을 거죠.
그래서 여기 A였는데 여기 T를 넣었을 때 T가 붙어서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 뮤테이션 사이트는 A다. 베이스 시퀀스는 A니까 이건 뮤테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싱글 베이스를 익스텐션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이 프라이머 끝에는 태그 시퀀스를 붙여가지고 이 DNA 칩에는 엔티 태그를 해가지고 이 위치에 이걸 어드레싱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일견으로 딱 그 생각을 할 때 ATGC 4개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DD, ATP, DD, CTP, DD, GTP 서로 다른 형광을 가지고 있는 DD, NTP 4개를 가지고 있다면 한 분 반응만 시키면 되죠. 요거를 한 튜브에 다 집어넣고 여기는 C가 붙고 여기는 A가 붙고 쫙 해서 이걸 어드레싱 딱 시키면 요 형광 색깔을 쫙 봐서 어떤 시퀀스는 여기는 C고 여기는 T고 여기는 C고 이런 식으로 모든 뮤테이션 사이트를 한꺼번에 딱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DD, NTP 4개의 서로 다른 파장의 형광을 가진 몰레큘은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 실험실에서 모델반이 한 게 4셋의 실험을 독립적으로 하자. 근데 첫 번째 셋은 DD, ATP만 놓고 반응을 시키면 DD, T 그러니까 T가 있는 부분만 요가 그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이 될 거니까 여기서 불이 들어오는 그 사이트는 T다. 그리고 두 번째는 DD, CTP만 놓고 반응을 시키면 불이 들어오는 사이트는 이 부분은 G다. 이런 식으로 4번의 실험을 하면은 전 뮤테이션 사이트를 다 진단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DD, ATP만 놓고 반응을 시켰는데 다른 부분에도 막 불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non-specific extension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엔자임이 있고 얘 익스텐션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은데 딱 맞는 부분은 요 두 부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도 막 이렇게 일을 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DD, ATP가 딱 정확하지 맞는 짝이 아닌데도 그걸 막 붙이는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전 슬라이드요. DD, ATP만 넣고 반응을 하더라도 나머지 3개는 형광이 안 달린 걸 넣고 반응을 시키자. 그러면 가령 C가 있는 부분은 그냥 DD, GTP를 집어넣을 것이고 T가 있는 부분은 DD, UTP를 집어넣고 A가 있는 건 그리고 T가 있는 거면 정확히 이걸 집어넣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게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해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게 이그저플리 워킹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트래티지를 했을 때는 이렇게 non-specific 여기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non-specific 바인딩이 너무 많았는데 두 번째 저희가 디벨롭한 그런 스트래티지를 썼을 때 정확히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돼야 하는 게 정확히 익스텐션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만족스럽게도 코리아 스페시픽 뮤테이션을 디자인하고 다음 슬라이드 여러 가지 프라이머와 프라이머 부분을 디자인하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 샘플에 저기는 저희가 브레이크한 뮤테이션 환자 혈액 샘플을 받았을 땐 요 C하고 T에 들어오는 게 정확히 들어왔고 A하고 G에 들어올 것도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베이스는 그 2개의 프로브가 필요한 것도 모두 AA 그러니까 호모자이고트는 A만 들어오고 AG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다 조건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칩을 만들어서 이건 wild type 샘플, 그러니까 정상인 혈액에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보면 정상인은 호모자이고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상인 시퀀스를 갖고 있는 건데 A 세 군데 하나, 둘, 셋, C 이 부분 정확히 두 군데 T는 요거 한 부분만 있죠. 정확히 한 군데 G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이거 모든 사이트가 wild type이다, 정상이다 판단이 되었고 뮤테이션을 저희가 4개를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환자 샘플을. 여기는 CT, 이 부분은 C하고 T가 나와야 돼요. 없죠? C가 나왔죠? 없고 T가 나왔습니다. 가령 이 부분은 T하고 C가 나와야 돼요. 없고 C가 나왔고 없고 T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헤테로자이고트 뮤턴트다. 모든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코리아 스페시픽 브레이크아웃 칩으로
그리고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방법을 이용해서 잘 진단할 수 있었고, 다음 슬라이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펩타이드 뉴클레이크 액시드를 G코드로 쓰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아까와 같이 싱글 베이스 익스텐션 시키고 이건 G를 하는데, 이런 G코드 칩은 여기 인터랙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페시픽하고 아주 스트롱한 인터랙션이 중요한데, 여기에 PNA 몰레큘을 쓰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PNA는 펩타이드 뉴클레이크 액시드입니다. PNA는 1990년대 처음으로 발명됐는데 그에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퍼블리시되고 많은 그런 응용이 되는 아주 좋은 펩타이드, DNA 미밍 몰레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간단히 구조를 살펴보면 DNA는 다음과 같은 당하고 포스페이트 본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PNA는 펩타이드, 즉 단백질의 백본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는 여기 사이드 체인에 베이스가 있고 DNA와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터리, 즉 상부적인 DNA에 하이브리드 혼성화 반응해서 바인딩을 하는 걸로 밝혀져 있고, 근데 그 대신 DNA끼리 바인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페시픽하고 어피더티가 좋은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 넘어가죠.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이 PNA를 사용한 건 예전에 이제 삼성종합기술원에 있을 때 PNA 반응을 한번 이걸 리스오그래피로 이제 PNA를 심어서 싱글 베이스 미스매치하고 퍼펙트 매치를 이렇게 한 건데 일격 딱 보더라도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쇼가 뭐 한 20이 넘더라고요. 그럼 DNA로 했을 때는 싱글 베이스 하나만 틀리기 때문에 뭐 한 2배, 3배, 기껏해 한 3배, 4배, 5배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였는데 이렇게 PNA는 상당히 디스크리미네이션 레이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펩타이드 뉴클레이크 액시드를 G코드에 적용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마찬가지 컨셉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 검증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프라이머를 넣고 증폭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증폭한 그런 유전자에 아까와 같은 G코드가 붙어있는 카이머릭 프라이머를 넣고 싱글 베이스를 익스텐션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요 G이 요 PNA로 이루어진 G 시퀀스에 요 부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면 얘의 끝은 C였구나. 그러니까 G가 붙은 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퀀싱, 지노타이핑을 하는 컨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저희가 이 칩을 만들 때는 고정하는 기본적으로 알데하이드나 뭐 그런 아민 그룹을 쓰지 않고 좀 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에폭사이드 링커를 사용했습니다. 이 멀티 펑셔널 링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훨씬 프로볼을 고정하는 컴패시티가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DNA 듀플렉스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컨디션하고 PNA는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잡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G코드를 디자인하고 컨텐트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에 따라서 SB 프라이머를 디자인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일단은 한 샘플, 한 뮤테이션 사이트들을 제대로 진단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호모자이고트 와일드 타입이라는 건 정상인 샘플입니다. 정상인 샘플을 했을 때 정확히 한쪽에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호모자이고트 뮤턴트 샘플을 했을 때 정확히 AA만 불이 들어왔어요. 평강이. 근데 사실 호모자이고트 뮤턴트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모자이고트 뮤턴트 샘플은 사이트 디렉티드 메타제네시스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브레카나 모리 환자들은 다 헤테로자이고트 뮤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테로자이고트 뮤턴트는 다음과 같이 CA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1대1은 아니더라도 이거하고 얘가 호모자이고트냐 아니면 이런 헤테로자이고트냐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종적으로 저희가 칩을 만들었고요. 먼저 한 정상인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모두 호모자이고트입니다. 보면 G가 나와야 될 부분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확히 나왔습니다. T가 나와야 할 곳은 여기 한 군데 정확히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면 10개의 뮤테이션 사이트를 한 번 실험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지노타이핑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는 모디 환자, 삼성병원에서 이 샘플을 받아다가 헤테로자이고트 뮤턴트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딴 부분은 보실 거고 이 부분만 호모자이고트가 아니라 C하고 A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A 나왔죠. 두 번째 C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A, C.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는
이 사람의 타입은 헤테로자이거트 뮤턴트라는 걸 저희가 확실하게 밝혔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안 나왔고 CT 나와서 CT 타입이라는 걸 정확히 저희 칩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사이트 디렉트 메타제네시스는 호모자이고트 AA 타입입니다. 이 두 번째 AA만 나오고 딴 데는 안 나왔죠. 그래서 정확히 호모자이고트 뮤턴트인지 와일드타입인지 헤테로자이고트인지 정확히 모든 그 사이트, 뮤테이션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결과는 그 작년에 뉴클레어 엑시드 리서치 아주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대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DNA 칩을 개발하는 유전자 진단용 DNA 칩을 개발하는 일을 쭉 해봤는데 크게 그 프로덕트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건 센시티비티, 뭐 리프로듀시빌리티, 그리고 릴레이빌리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술을 발전시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DNA 칩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현이 잘 안 돼요. 스파터로 오토매틱한 스파터로 찍어도 뭐 스팟이 엉망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례로 제가 이 컬렉션 해놓은 건데 일교 생각할 때 컴퓨터로 이게 찍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다 생각했는데 실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안 찍히기도 하고 번지기도 하고 뭐 해성처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정화시킬 때 그거를 QC, 퀄리티 컨트롤하는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그 애필레틱스 사람도 고정화된 것 또는 캡처 프로를 QC하는 퀄리티 컨트롤하는 기술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오가널 레터지에 다음과 같은 논문이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지도 큐마린이고 이건 아스틸랭인데 얘가 반응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광 물질을 띱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실험실에서 그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좋은 칩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요 아지도 큐마린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모디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DNA 끝에 요 아스틸렌 같은 걸 붙입니다. 그럼 이게 고정화되자마자 바로 형광을 띠기 때문에 고정화됐는지 유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때 띄는 형광은 나중에 저희가 그 실제 진단에 사용되는 사이슬이나 그런 형광하고는 형광 그 파장이 많이 떨어져야지 서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당히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함에 따라서 형광 파장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광 파장을 찾아서 현재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카이스트에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 현재 실험실 랩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일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 임성춘, 정철이, 문희영, 송재영 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는 그 bcbd.kaist.ac.kr입니다. bcbd는 바이오 칩 앤 바이오 디바이스 랩이라는 뜻입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